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HBM을 둘러싼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사양의 HBM은 5세대 HBM이죠. HBM3E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죠. AI 시대에 데이터 연산량의 증가라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은 SK 하이닉스는 HBM 4세대, 그러니까 HBM3부터 확실한 승기를 잡은 반면 HBM의 사업화에 회의적으로 접근했던 삼성전자 경영진의 오판은 삼성 메모리 전체를 흔드는 트리거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재 HBM의 헤게모니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SK 하이닉스가 꽉 쥐고 있습니다. 완전히 넘어가 있죠. 물론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이 구형 HBM 수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거의 절반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어느 정도의 파이를 나누어 가져가는 형국으로 지금의 시장이 구성이 되고 있지만 기술력과 선단 세대의 헤게모니는 전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HBM 기술력이 SK 하이닉스가 가장 우위에 서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의 HBM 표준이 SK 하이닉스의 기술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텍스트에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이유 또한 엔비디아의 요구 스펙이 SK 하이닉스 수준이고 이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번번이 낙방하는 거예요. HBM 사업은 기존의 D램 사업과는 그 성격이 완벽하게 다른 사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용 D램이 어느 정도 픽스된 표준, 그러니까 제대계 표준에 의해서 약간의 커스텀을 가미해서 대량으로 뽑아내는 그런 커머디티 성격의 사업이었다라고 한다면 HBM 사업은 고객사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장,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긴밀하게 협력해야 되는 고객 맞춤형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량도 고객사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요. 요구 스펙 또한 고객사의 요청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업이 바로 HBM 사업이에요. 옷으로 따지자면 기성복이 아니라 비스포크 양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HBM뿐만 아니라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거의 모든 메모리 사업들이 기성복스럽지 않은 비스포크 쪽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HBM이 고객사와 제조사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둘 간의 관계성이 돈독해지면서 일종의 카르텔과 비슷한 구도가 형성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작당하고 삼성 무너뜨리려고 왕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회사의 협력이 워낙에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 있다 보니까 이 세 회사의 공고한 협력 구도에서 형성된 일종의 표준이라고 비견될 만한 이 스펙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타사들이. 엔비디아양 HBM 스펙 표준은 SK 하이닉스가 이미 선점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점을 당해버린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이 삼성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최근 SK AI 서밋 행사에서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측에 이 HBM4 물량을 6개월 먼저 좀 양산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해보겠다, 성공해 보이겠다 라고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 해프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HBM4에서도 메인 벤더는 SK 하이닉스다, 이 얘기입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HBM3E를 공급하고 있는 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싸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BM 헤게모니를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양산 능력 그리고 기술을 갖춘 이 SK 하이닉스에 더욱더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SK 하이닉스의 강점이 또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단연간의 HBM 사업 노하우를 쌓아오면서 고객사와의 소통 노하우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모리 사업이 범용 사업에서 이 맞춤형 사업으로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기술력 못지않게 요구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고객사와의 소통 및 영업 능력입니다.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에 가려져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크지만 SK 하이닉스의 이 HBM 영업력은 삼성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HBM 사업에서의 이 실기로 인해서 뒤처지긴 했지만 나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영업력 측면에서 우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입니까? 설계, 메모리, 파운드리를 아우르는 IDM이잖아요. 종합반도체 회사라는 겁니다. 일단 수주만 이루어지면 칩 개발부터 시작해서 HBM 실장,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모든 칩 제조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턴키가 가능한 유일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이건 인텔도 못해요.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프로세스예요. 이게 바로 삼성의 특장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삼성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턴키 수주를 주된 마케팅 포인트로 밀고 나가면 꽤 많은 빅테크의 AI 반도체 수요를 우리가 오퍼를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TSMC와 협력한 SK 하이닉스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삼성의 사업 모델은 파운드리가 본궤도에 올라서야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즉 파운드리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대형 고객으로부터 계속해서 외면을 받고 있는 이 삼성의 입장에서는 턴키 수주가 이점이라기보다는 거의 리스크에 가깝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본래 이 IDM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메모리는 거의 넘사벽이었잖아요. 이렇게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파운드리에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파운드리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 메모리 기술력이랑 키높이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삼성 메모리 좋아, 알아. 그런데 파운드리 기술력도 한 이 정도 올라왔네? 야, 우리 한번 여기에서 원스톱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모리 기술력이 거의 천장을 뚫을 기세로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은 중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운드리는 어떻냐? 밑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턴키 수주라고 하는 마케팅 포인트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의 턴키로 일을 맡겼다가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성능 저하 이슈가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차라리 믿음직스러운 TSMC와 하이닉스 조합을 선택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추가 기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이슈가 매우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삼성도 자존심을 버리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이 나오고 있죠. HBM4 개발을 TSMC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HBM4는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내외부 파운드리를 가리지 않고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외부라고 해봐야 어디겠습니까? TSMC 아니면 삼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TSMC 배제하지 않겠다, 이 얘기 한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HBM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TSMC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삼성 HBM 사업 자체가 경쟁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TSMC와 울며 겨자 먹기로 손을 잡고 고객사의 문을 두드리기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TSMC가 이 전략에 응해주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TSMC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공급망에 들어가기 위한 삼성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엔비디아의 HBM4를 공급하는 일일 거예요. 만약 HBM4에서도 메인 벤더로 올라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HBM4에서도 현재와 비슷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AI 서밋에서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 측에 HBM4 양산을 6개월 앞당겨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라고 하는 이 설은 삼성전자에게 그다지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아예 삼성을 메인 벤더 자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공고하게 쌓아올린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신뢰관계를 과연 삼성이 비집고 벌리고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겠죠. 이는 삼성전자의 영업력이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현재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HBM4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HBM4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여러 기술적인 관점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IO의 수가 2배가 늘어납니다. 지금 TSV로 연결하는 이 관통 전극이 1024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2048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HBM의 베이스 다이거든요. 이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HBM3E까지는 베이스 로직 다이를 메모리 제조사에서 직접 제조를 했거든요. 자,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HBM3E까지의 일반적인 HBM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D램이 적층이 되고 각층을 이제 TSV 관통 전극으로 연결을 하죠. 적층 D램은 로직 다이라고 하는 기초에 쌓여 나가게 됩니다. 각 적층 D램은 메모리 다이에 내장된 D램 컨트롤러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요. D램 컨트롤러는 간단하게 말하면 D램과 컴퓨터가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컴퓨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D램아, 내가 이 정보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D램 컨트롤러는 D램으로 가서 컴퓨터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오고 컴퓨터가 쓸 수 있도록 뿌려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도서관 사서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책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D램 컨트롤러는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일종의 정보 전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의 D램 베이스 다이가 일반적인 컨트롤러의 역할만 수행했다면, 자료를 찾아서 던져주는 역할만 수행을 했다면 HBM4에서의 이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특히 HBM4 시대에서 AI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모델의 절대적 사이즈가 굉장히 방대해지거든요. 그러므로 메모리 단에서의 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송 밴드도 훨씬 더 넓게 가져가면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HBM4의 이 메모리 베이스 다이는 AI 연산에 필요한 연산 기능을 일부 수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HBM 내에 이 적재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들을 추려서 어느 정도 곱씹어서 GPU로 던져준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산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이 베이스 다이 또한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에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연산 과정이 들어가니까 복잡도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미세 공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 논의되는 HBM4의 베이스 다이 공정은 5나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나노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죠. 어찌됐든 현재 HBM 베이스 다이를 선단 공정에서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크게 보면 두 회사죠. TSMC, 삼성, 그리고 넓게 보면 세 회사, 인텔까지 끼어서 인텔, TSMC, 삼성, 이렇게 3개 회사가 그나마 파운드리 중에서는 선단 공정을 해낼 수 있는 회사인데, HBM4로 넘어왔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HBM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그랬죠? 고객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맞춤형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TSMC하고 관계도 있고 SK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HBM4 베이스 다이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작을 하면은 우리가 좀 난감해요. 우리 가속기에 삼성 HBM을 사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사업에서 TSMC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HBM 사업의 본질은 파운드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고객이 원하는 스펙으로,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신속 정확하게 공급 가능하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대량으로 찍어서 파는 형식의 사업에 고착화되어 있던 삼성이 과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제까지의 사업 방식을 바꿔가면서까지 엔비디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HBM 사업이 지금은 반반 사업 아닙니까? 구형 HBM, 신형 HBM 반반이잖아요. 그러면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엔비디아 꼭 잡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답은 한 가지예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자,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그 데이터들을 정리한 그래프인데, 자, 2024년에는 HBM 전체 물량에서 HBM3E, 그러니까 최선단 노드의 비중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최선단 노드가 거의 절반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레거시 강자인 삼성 입장에서는 캐파발로 나머지 레거시 HBM의 49%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점유율 면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지금까지의 HBM 점유율이 그렇게 형성된 점유율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시장이 HBM3E의 비중이 90%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젠 HBM3E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HBM 시장에서는 명암도 들이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HBM3E 지금 AMD하고 다수의 빅테크 고객사들에게 납품하고 있잖아요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래프는 HBM을 구매하는 점유율을 고객사들 입장에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생산되는 HBM의 58%를 엔비디아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73%까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3% 엔비디아 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HBM4, HBM3E 최선단 노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어떻게 해서든 엔비디아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25년에는 58대 42 구도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시장 밸런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레거시 발로 반반 싸움을 어렵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레거시 발이 사라진다. 게다가 레거시 발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엔비디아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거의 7대 3 비율로 재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사업 형태에서 삼성전자가 퀀텀 점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거시 HBM 중심의 삼성전자가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젠걸음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1년 반의 기술 격차를 쫓아가기 위해서 지금 막 엑셀레이터를 막 밟고 있는 겁니다. 과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HBM4는 현재 발빠르게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측에 6개월 앞당겨서 HBM4를 납품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의 최우선 순위 벤더는 SK 하이닉스라는 소리예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HBM4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부르짖어도 엔비디아가 사용하지 않아 버린다면 삼성전자가 HBM4에서 얻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엔비디아의 납품에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헤게모니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제덱의 표준입니다. 자, 제덱이 뭐죠?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예요. 뭐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표준을 결정을 하지만 특히 D램의 표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단체가 바로 이 제덱입니다. 자, 그런데 HBM이 뭘 적층하죠? D램을 적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4에서도 기술이 갈라졌잖아요. SK 하이닉스는 1B D램을 적층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한 12, 13나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1CD램을 적층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1CD램은 뭐예요? 11, 12나노 정도의 수준의 D램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앞서 나가는 거예요. 1B D램을 건너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HBM4의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의 헤게모니 자체가 뒤집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HBM 사업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객 맞춤형 아닙니까? 고객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과연
오버스펙의 HBM을 엔비디아가 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SK 하이닉스보다 안정성이나 전성비 등 주된 성능 지표가 여전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선단 D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위기는 계속될 겁니다. 아마 몰락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인텔 꼴 나겠죠. 저는 HBM 이 4 싸움이 표준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이냐 SK냐 어느 기술이 기술 표준으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 HBM4 시장의 성패가 결정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표준에 따라서 양산 능력을 누가 더 빨리 확보하는가가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겠죠. 현 상황은 절대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간의 유착은 공고하고, 또한 삼성은 1A에서 1C로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 또한 삼성 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개발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모로 삼성은 지금 불리한 가운데에서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HBM4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